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동네의 구석,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버리는 쓰레기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엮여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 명은 나이든 할아버지, 그의 손은 떨리고 그의 몸은 약해져 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명은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가 밟고 있는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역사와 갈등을 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길은 결국 하나로 교차하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한순간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 갈등 속에서 말이죠. 오늘 그들은 서로를 마주하게 되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는 과거와 진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펼쳐낼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그들의 운명,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배경 설정 및 등장인물 소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동네 공원의 작은 구석, 지역 재활용 수거함이 활기로 가득 찬 곳에 황금빛 햇살을 드리웠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은 분주한 대화의 웅성거림을 실어 나르며 유리병이 쓰레기통에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 구겨진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근처에서 들리는 낮은 수다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마치 가장 단순하고 날 것 그대로의 삶 자체가 버려지고 잊혀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들로 분류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는 토요일 오후, 재활용 수거함 근처 공원은 생동감 넘쳤지만 세상의 소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뛰어다니고 구석에서 연인들이 수군거리고 오랜 친구들이 쓰레기 봉투를 버리며 비밀을 나누는 모습은 그들에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75세 이상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과거의 잔잔한 메아리처럼 오래전 잊혀진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손의 미세한 떨림은 세월의 무게를 드러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웠다. 최근 몇 년 사이 절뚝거리기 시작한 왼쪽 다리 때문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일을 이어갔다.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으려 애썼는데 손이 떨렸다. 지평선 아래로 깊숙이 가라앉은 해가 그의 지친 눈에 희미하게 비치는 듯했다. 그의 시선에는 어딘가 무거운 무게감이 느껴졌다. 마치 그의 생각이 쓰레기 분류라는 평범한 행위 너머에 있는 듯했다. 캔을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공기 중의 먼지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기억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방황했다. 옷은 깔끔했지만 매 순간 그의 행동에 달라붙는 듯한 피로감은 그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는지 짐작하게 했다. 주변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상철은 시간 속에 얼어붙은 사람이었다. 그는 현재뿐 아니라 어깨에 짊어진 세월의 무게와 씨름하는 사람이었다. 근처에서 주민들은 일상을 이어갔다. 공원 가장자리에 서 있는 한 커플이 스치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대화는 배경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2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는 황급히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쓰레기를 황급히 버리며 땅을 훑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던 어린 소녀는 주변 세상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상철을 지나쳐 달려갔다. 그녀의 즐거운 목소리는 마치 그가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는 기억처럼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젊음과 거만함이 어우러진 인물, 동네 깡패이자 동네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갱단의 두목인 장호였다. 부자연스럽게 붉은색으로 염색한 그의 머리카락과 문신은 이상철의 고요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폭풍 속 천둥처럼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거만함으로 다가왔다. 장호는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쓰레기통에 던졌다. 비웃듯 거의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함께 터져나왔다. 그는 노인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항상 주변에, 항상 조용하게, 항상 방해가 되는 존재였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집에 계시지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있을 자격도 안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고 한 음절 한 음절마다 거만함이 묻어났다. 이상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위를 올려다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체념이었을까? 세상은 점점 그에게 무관심해졌다. 장호는 노인의 나약함을 감지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비웃으며 이상철의 뺨을 가볍게 쳤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배의 표시였다. 노인은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숙이자 어깨가 굽었고 눈은 바닥을 떼지 않았다. 주변 마을은 여전히 북적였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아무도 감히 맞서지 못하는 조용한 폭력이 공중에 맴돌았다. 모두가 장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공포로 세상을 지배하는 지역갱단의 두목이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구경꾼들은 눈앞의 불의를 외면하고 무시했다. 일어서기보다는 외면하는 편이 더 쉬웠다. 그런데 마치 우주가 개입이라도 한 듯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72세의 청소부 박무진이었다. 그는 수거된 재활용품이 담긴 카트를 천천히 현장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등은 굽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기묘하게 리듬감이 느껴졌다. 마치 그의 걸음걸이 아래에서 쿵쾅거리는 조용한 맥박 같았다. 처음에 박무진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잊혀온 겸손하고 지친 노동자로만 보였다. 하지만 그의 태도와 자세에는 어딘가 다른 무언가가 그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게 했다. 날카롭고 예리한 그의 눈은 멀리서 벌어지는 싸움을 지켜보며 현장을 훑어보았다. 그는 싸움에 뛰어들지 않았다. 소리치거나 거창한 몸짓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수레를 앞으로 몰았고 모든 움직임은 신중했다. 그의 행동에는 은은한 권위가 느껴졌다. 마치 이런 종류의 폭력을 전에도 본 적이 있고 흔들림 없는 침착함으로 맞서는 법을 배운 듯했다. 그의 주변 세상은 그의 존재의 깊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흘러갔지만 박무진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에게서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의 움직임, 조용한 자신감, 시선, 그의 내면 깊숙이 묻힌 무언가, 거의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역사, 그리고 힘이 느껴졌다. 두부, 영웅의 등장과 긴장감 고조 3장. 박무진, 수수께끼의 청소부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박무진의 발걸음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걸어온 듯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다. 나이가 지긋한 이 남자의 몸짓에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늙은 이미지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가 걷는 길은 마치 언제든지 무언가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박무진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었다. 평범한 환경미화원으로 보였지만 그의 모습은 단순한 일상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그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박무진의 존재감은 묘하게 다가왔다. 그의 손은 굳어있는 듯하지만 강하게 무언가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몸짓은 조용하고도 단호했다. 그는 가끔 쓰레기통에 쌓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주변의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 눈빛은 이상하게도 그가 어떤 갈등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마치 이곳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에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박무진은 그저 일상처럼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그런 단순한 일들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이 상황에 끼어들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가 감추고 있는 과거의 흔적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장면 내 경고와 적대감의 고조 박무진이 천천히 다가갔을 때 장호는 그를 비웃으며 한마디 던졌다. 청소부 할아버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의 말투는 여전히 모욕적이고 그가 불러낸 자존감은 오히려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박무진은 웃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는 알 수 없는 강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었다. 장호가 다시 한번 그의 가슴에 붙은 이름표를 툭툭 치며 너 이름도 촌스럽네 라고 말했지만 박무진은 그저 고요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의 미소 속에는 그 어떤 공포나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사의 차가운 결단력처럼 보였다. 쓰레기는 제자리에 버려야 합니다. 박무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렬하게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그가 손에 쥔 집게는 마치 무기처럼 빛났다. 박무진이 가볍게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모습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곳에 대한 어떤 질서나 정의를 세우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5장, 예상치 못한 전투 장호는 점점 화가 나며 박무진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무진은 그 어떤 공격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동작은 예리하고 빠르며 마치 과거에 훈련된 특수부대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정확했다. 박무진은 쓸모없을 듯한 빗자루를 가지고 빠르게 장호의 주먹을 옆으로 밀어냈다. 그의 움직임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장호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 앞으로 넘어졌다. 박무진의 반응은 너무 빠르고 그의 속도는 그를 추격할 수 없을 만큼 신속했다. 그가 쥔 빗자루는 단순한 청소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의 손에서는 그것이 무기가 되었다. 그만큼 박무진의 반사신경은 놀라운 것이었고 그의 나이는 그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들은 놀라움과 충격 속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저 박무진의 대단함에 경탄하면서도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세부. 진실이 드러나고 감동적인 재회 6장. 진실이 밝혀지다 그 순간 장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손목은 마비되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 박무진이 손에 쥔 쓰레기 집게는 단순한 청소 도구일 뿐이었지만 지금 그 집게는 장호에게 치명적인 무기로 변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 시작했다. 평범해 보였던 박무진이 예상치 못하게 조직폭력배 두목을 이렇게 간단히 제압한 것에 모두 경악했다. 그들은 속으로 그가 단지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강한지, 그가 진짜 누구인지는 그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박무진은 여전히 냉정하게 집게를 장호의 손목에 꽉 쥐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고요했으며 마치 이 모든 일이 이미 예상된 것처럼 보였다. 그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의 모든 행동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젊은이,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약자를 지키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고요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박무진은 장호의 손목을 더 단단히 잡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수십 년간 경험한 모든 전투와 싸움을 한마디로 요약한 듯 했다. 이상철은 이 모든 상황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그의 기억 속 오래전 북한에서 탈북할 때 도와줬던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때의 그 손과 눈빛, 그리고 그 손톱에 남아있는 흉터. 7장, 오랜 세월 만에 만나는 장면,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박무진을 바라보았다. 그가 한 말은 단순히 정당 방위를 넘어서 어떤 강한 힘을 내포하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정리되었고 사람들은 박무진을 두고 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핸드폰을 꺼내어 박무진이 장호를 제압한 장면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박무진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이 박무진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당신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박무진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쓰레기통을 정리하며 자신의 일을 마무리했다. 그저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이상철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가 기억하는 그날의 강을 건넜던 밤. 비가 내리던 그 밤, 그 사람이 그를 업고 강을 건넜던 기억. 그 사람의 손, 그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오른손 검지에 있는 흉터. 혹시 그분이 당신이었나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무진은 잠시 침묵한 후 멀리 보이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나는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신분으로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멍하니 그가 그 사람 파다람크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기억 속에서 찾고 있던 사람, 바로 박무진이었다. 그 사람이 그날 그를 구해준 사람이었다. 박무진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특별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서로를 도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부, 마지막 재회와 삶의 메시지 장면 8. 영원한 우정 그날 저녁, 공원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상철과 박무진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오르며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했다. 이상철은 다시 한번 박무진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를 기억하며 많은 날들이 지나갔고 박무진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그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고 오늘도 그의 그 침착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박무진 씨,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그 강을 건넌 그날, 내 생명은 그날 당신 손에 달려 있었죠. 이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박무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다. 그냥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그 어떤 감정의 파동도 없었다. 마치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가 맡은 일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당신은 영웅이에요. 적어도 나와 내 가족에겐 당신은 영웅입니다. 내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손녀는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이상철은 잠시 말문을 열었다가 다시 한번 박무진을 바라보았다. 박무진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공원 너머로 보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가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왔을 뿐입니다. 영웅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상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상철은 고요하게 박무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여전히 강한 힘이 느껴졌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세월을 한꺼번에 던져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렇게 두 노인은 다시 한번 긴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지나온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했다. 9장. 평화로운 결말,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그들은 두 손을 맞잡고 벤치에 앉아 공원 속 고요함을 만끽했다. 세상의 소리들은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과 추억이 남았다. 이상철과 박무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상철은 조금 더 잠자코 잠시 동안 흐릿해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뜨겁고 모든 것이 지나갔지만 그 깊은 감정은 여전히 가슴 속에 고이 담겨 있었다. 가끔은 우리가 겪은 일이 이 세상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될 때가 있어요. 이상철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가 말한 이 말은 박무진에게 그가 그동안 묵묵히 감추어온 인생의 이야기를 언젠가 나눠야 한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박무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겪은 이야기는 결국 우리만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마치 과거의 기억이 무겁게 묻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감정도 떠올리지 않게 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쩌면 그 이야기는 나누고 싶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떠날 때는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두 노인은 그렇게 몇 분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세월의 흐름을 상기시켜 주었다. 5부, 영웅의 유산과 말하지 않은 진실 장면 10. 진정한 우정과 화해. 이상철과 박무진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박무진은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이상철은 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40년 전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상철은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그가 북한을 떠날 때 박무진이 그를 업고 임진강을 건너준 그 밤. 비가 내리고 암흑 속에서 그는 죽음을 넘나드는 경험을 했었다. 그때 박무진의 손과 목소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그 사람은 나를 구해줬다. 이상철은 고백하듯 속삭였다. 박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 있는 흉터는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철은 비로소 그가 그날 건넌 강을 함께 건넌 사람이 바로 박무진님을 깨달았다. 그가 생명의 은인님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장면 11. 과거의 메시지. 그날 내가 무슨 일이었는지 아세요? 이상철이 말했다. 박무진은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다. 그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날의 임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었다. 그가 임무 중 실종되었을 때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이유를, 그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그 임무의 결과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임무 중 실종되었으니까요. 새 신분으로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박무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하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환경미화원이라는 평범한 직업을 선택했는지, 왜 그렇게 묵묵히 살아왔는지 그 배경이 있었다. 이상철은 잠시 침묵하며 박무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교차했는지,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구해줬는지에 대한 깊은 대화였다. 그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상철은 다시 한번 고백했다. 박무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그 고요한 눈빛으로 공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담겨 있는 것은 과거의 전투와 고통, 그리고 마주하는 오늘날의 평화로운 순간들이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었다. 장면 12시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공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상철과 박무진은 이 일상의 소란 속에서도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마침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상철은 마지막으로 박무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자주 만납시다.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박무진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겠군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그동안 감춰왔던 세월을 풀어내며 함께 걸어갈 길을 찾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과거의 부담을 지지 않기로 했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